자,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검사 시절에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강골 검사 이미지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었죠. 자, 2019년 2019년 검찰총장의 파격 발탁되면서도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 당선인의 검사 시절들 발언 다시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검사장의 수사를 하지 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중대 범죄고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적법성에 이견이 있어서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하여튼 저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해나감에 있어서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부여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세상의 강골 검사의 이미지로 알려지기 시작한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외압 수사 폭로부터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파격 임명됐던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과의 대립과 또 그 이후에 검찰총장 사퇴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몸소 보여줬던 과거를 모두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 당선인 인사말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실제로 이 당선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런 가치관은 변하지 않겠죠? 그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까지 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초심이고 윤석열식 정치 국정의 큰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검찰총장 임기를 중도 사퇴하고 그리고 시간 공백기 있고 이후에 이제 정치 입문 선언을 했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이 적절하느냐라는 화두를 던진 것도 있죠. 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서 그것을 허락을 해줬고 또 대통령으로 당선까지 시켰다라는 면에서 그런 그 꼬리표라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는 다 털어진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는 아직까지는 여당이죠, 민주당이. 네. 예. 민주당에서는 계속 검찰공화국이 될 거다 이렇게 네거티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 네네. 자, 그리고 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강골 검사, 이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던 검찰총장이요. 지난해 3월 임기를 넉 달 남겨놓고 사퇴 선언을 했었죠. 바로 이 순간은 국민의힘 측에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결정적인 3가지 이 장면을 꼽았을 때도 첫 번째로 포함됐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정치 일선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당선인 신분으로서 아까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보다 저 때가 오히려 더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이 당선인이 되고 또 후보를 이 시절을 지내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신중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정계 입문을 대선 출마로 시작한 윤석열 당선인은요. 정치 입문 8달 만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자,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이자 영선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수식어구가 상당히 여러 개가 붙게 됐는데 윤석열 당선인은요. 결국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 출신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고요. 네. 영선이라면 정치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8개월 만에 사실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바로 뛰어들어서 대통령 당선까지 이루어냈으니 가장 짧은 기간 준비하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1987년 13대 이후에 13대 대통령 대선 이후에는 국회의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초로 국회의원을 경험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당선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될 수 있고. 영선 당대표는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본다면 특이한 케이스죠. 그렇죠.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대선 후보 또 대통령 당선까지 되는 사람들의 이력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오랫동안 정치 일선에서 경험을 쌓고 네. 그걸 기반으로 대선에 도전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에서 바로 그만두고 도전한 것도 특이하고 그걸 통해서 8개월 만에 당선까지 됐다고 하는 것도 특이한 거고 그런 네. 점으로 보면 우리 역사상의 대선 여러 가지 기록 중에 새로운 첫 번째 인물로 기록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이민찬 기자, 오늘 아침 신문 중에 제가 제목 인상적인 게 기억이 납니다. 이 검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는 9년 걸렸는데 대통령 되는 데는 8개월밖에 안 걸렸다. 뭐 이런 신문 기사 제목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이 당선인, 왜 웃으세요? 이수희 의원님 왜 이렇게 옆에서 웃으세요? 예. 비약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니,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맞지 않습니까? 실제. 맞습니다. 이 예. 윤석열 당선인 구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네네. 늦각의 검사라는 사실은 뭐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좌천도 됐고 네. 초고속 승진도 하는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선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좌천이 됐었죠. 네. 그랬던 윤석열 검사를 승진시킨 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초고속 승진을 해서 중앙지검장 그렇죠. 거쳐서 검찰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했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수사를 하면서 네. 지금 현재까지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 검사 생활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것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고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전해졌고 네. 그게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어떤 시발점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 의원님,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국회의원에 한 번도 당선되지 않고 곧장 대통령이 당선된 최초 영선 대통령.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영선 당대표. 자, 지금 우리 국회에
그리고 정치권에 의원을 거치지 않고도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나오고 이런다는 거는 글쎄요, 정치권도 이제 세대 교체의 어떤 그런 신호를 느끼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그걸 세대라면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에 대한 혐오라든가 실망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자꾸 뉴페이스를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이. 그런데 저는 아까 너무 비약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건 윤석열 후보가 뭐 이전에 어떤 그 성과들이 없이 정치권에서 팍 튼 게 아니잖아요. 연설 그렇죠. 하나로 팍 튼 게 아니고 검사 생활을 살아온 그 모습을 보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당선이 된 거라서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8개월, 9개월이라기보다는 검사 생활을 해온 그때 특히나 최근에 뭐 그 댓글 뭐 2013년 그때부터 쭉 윤석열 후보는 뭐 대통령 감으로 사람들이 이제 검사다 보니까 생각을 안 했지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왔었던 게 아닌가 또 그렇게도 해석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정치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최초 그리고 검사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 겉으로 보이는 기록들 외에도요. 윤석열 당선인은 또 어떤 사람인지 인간적인 부분 또는 내면적인 부분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죠. 성격과 관련해서요. 이 MBTI라는 것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MBTI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후보의 MBTI는 ENFJ입니다. 찾아보니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하네요. 카리스마와 충만한 열정을 지닌 타고난 리더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어려움에 맞서 싸운다고도 하네요. 역시 타고난 대통령감인가요? 같은 MBTI에 버락 오바마님도 있네요. 버락 오바마님,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위키우는 ENTJ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유형이다라고 소개를 했던 이 한참 유세를 하고 선거운동 할 때 당시에 홍보 영상 하나 살펴봤습니다.